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일찍 부도 나는 바람에 날린 보조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질량공단의 LED 조명 제조업체. 지난 2017년 부도 처리돼 현재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보조금 4억 1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 외에도 상주, 구미의 제조업체도 경상북도로부터 입지시설 보조금을 받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지만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부도 처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두 46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날렸습니다. 법원에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후순위 채권을 해가지고 배당 자체가 우리는 안 들어오거든요. 경상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0여 건 200억 원 규모의 입지시설 보조금을 기업들에 지급해 손실률은 23%에 이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저당권, 가등기, 이행보증증권 같은 보조금 환수 수단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 의지입니다. 법이든 조례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 규정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기업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투자 유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심의 과정은 물론 선정 이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섬유산업 지원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섬유산업을 살린다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벌인 사업이지만 지어진 건물 안은 섬유와 관련 없는 기업들이 채우고 있고 적자 운영으로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지역 섬유업계는 사양길에 접어든 대구 섬유산업을 살리려면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1,100억 원짜리 건물을 지은 이유입니다. 국내 최초 섬유박물관에다 섬유 마케팅 지원센터를 갖추고 섬유 패션 기업들을 입주시켜 섬유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입주 공간 88개 가운데 섬유 관련 기업은 13곳, 15%에 불과합니다. 회의나 행사용으로 대관해준 사례를 봐도 전체 980여 건 가운데 섬유 관련은 90여 건으로 10%에도 못 미칩니다. 섬유주 생산지인 염색공단하고 또 이연공단, 성소공단하고 좀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렇게 이용률에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짓기 전 용역 결과서에는 2018년이면 35억 원의 수익을 올려 재정 자립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지만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익을 17억 원밖에 올리지 못해 해마다 12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 없이는 문을 닫아야 할 실정입니다. 국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어떤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입지 조건 분석도 수요 예측도 모두 빗나간 셈입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가 본연의 기능을 잃은 채 예상과 달리 수익도 내지 못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에 블랙박스가 인양됐습니다. 이 범정부 수습지원단은 오늘 오후 2시 25분 청해진 함이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헬기 꼬리 동체를 인양하고 실종자 수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추락 직전까지의 교신 내용과 비행 경로, 헬기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꼬리 동체에서 블랙박스만 떼어낸 뒤 김포에 있는 분석실로 가져가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8분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서 70대 남성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입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입주민 1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올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1년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영이 불가능한데도 대구시교육청은 특별한 조치 없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일 교육부를 방문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국제고 설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구 도남 택지개발지구에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국제고는 2021년 개교에서 18학급 360명이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구청들이 최근 입법 예고한 인권 조례안이 잠정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과 북구청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인간으로서 존엄, 자유권리 보장, 인권침해 구제 조치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등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의회에 넘기지 않고 잠정 보류시켰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항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제정을 권유했는데 대구시와 5개 구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제 마감한 전문대 수시 2차 모집에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보건대는 치기공과 특성화고 전형이 5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과학대는 물리치료과 전문과정 졸업자 전형이 44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명문화대는 식품영양조리학부 특성화고 전형이 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간호보건 분야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문대 유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